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. 우리의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야죠. 네. 수산화 리튬 같은 그런 흐름들을 다시 잡아주셔서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다시 내기를 기대하고요. 정말 뭐 상반기에 엄청 오르다가 사실 고점부에서 한 30%씩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죠? 네. 2차 전지가. 그러면서 맞습니다. 화들짝 정말 고생들을 개인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 뭐 다시 조금 움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2차 전지의 조정의 원인은 뭡니까? 갑자기 2차 전지 뭐 전기차가 안 팔리고 뭐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조정의 원인을 알아야 예.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그렇죠. 있는데 예.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문제지 질적인 문제는 아니다. 말씀하신 2차 전지 업황이 나쁜 이런 건 아니고 네.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역대급으로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게 이제 말이에요. 100만을 앞두고 네. 있는데 그 에코프로가 너무 역대급으로 오르다 보니 거기서 처음에는 에코프로가 오르면서 2차 전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네. 이제는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막 집중되면 여타 종목이 부정적인 영향이 오듯이 에코프로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. 여타 2차 전지주들한테 좀 맥을 못 추는 거죠.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계 좀 접어들지 않았냐 이런 네. 생각도 좀 들고요. 두 번째는 에코프로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두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습니다. 각각.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에코프로를 지금 공매도를 쳤습니다. 그러면 다른 2차 전지를 살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공매도 쳐놨는데 그죠. 다른 걸 산다는 게 그쪽에서 롱을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. 그죠. 그렇죠.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쳤는데 예. 특히 대장주를 쳤는데 여타 2차 전지를 내가 살 예. 마음이 없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네. 수급상 그런 점들이 생기는 것 같다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좀 유명 유튜버들께서 너무 좀 배타적으로 좀 추천을 하신다. 그러니까 최근에 AI 보니까요 참 설명을 잘 하시는 게 계속 방송할 때만 한 종목씩 새로운 종목을 붙여. 처음에는 한미반도체, 이오테크닉 센터, 프로텍 예. 자꾸 뭐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연관성이 크지는 않은데 계속 찾는 거죠. 찾아서 자꾸 하니까 분위기가 자꾸 업되고 시장도 자꾸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거는요 뭐 예를 들면 분리막이다 하면 분리막은 뭐 IRA 그거 해봐야 일본하고 경쟁해야 됩니다. 그거 별로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마치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럼 분리막은 별로시 분리막 팔고 뭐 저 종목 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특정 종목 다른 종목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분리막도 좋거든요. 예. IRA 때문에 분리막이 이익 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합리적인데 그래서 분리막도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. 이렇게 가면 이번에 지금 AI처럼 분위기가 확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별로고요. 이겁니다. 이래 버리니까 마치 그건 나쁜 것처럼 인식이 바뀌는 그런 좀 배타적인 경향. 그래서 너무 소수에 집중하되는데 그 소수에는 또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버리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냐.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전지의 하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문제가 작용을 했다.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질적인 문제를 보면 아까 제가 일부에서 7월 3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슬라가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전기차를 인도를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시장은 한 44만 6천 대 정도 예상했으니까 2만 대인데 2만 대 차이는 굉장히 큰 깜짝 실적이었습니다. 네. 그래도 리비안 같은 게 12,640대. 리비안은 전기 트럭을 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시장은 한 11,000대 정도 예상했는데요. 한 10% 이상 또 인도를 했다. 그러니까 중국의 비아디도 마찬가지.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25만 대, 6월에 25만 대를 25만 대, 25만 대 조금 넘게 했는데 월별로는 최초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예상보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질적으로 보면 지금 2차 전지 환경은 깜짝 실적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2차 전지는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다.
그래서 그동안 지난 한 석 달 동안 이런 좀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질적인 문제들이 이를 극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2차 전지들이 다시 뭐 회복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기대함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 전반적인 시각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다는 증시 교훈이 있습니다. 그죠? 과하면 다리 차면 또 기우는 거고죠. 조정받으면 괜찮은데 다시 사는 건데 조금 과했던 걸 조정했고 다시 가고 에코프로 얘기를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두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좋죠. 가지고 계신 분도 좋고 좋은데 스타가 있는 건 좋은데 나중에 후유증을 남기거든요. 그죠? 네, 그래서 이제 고민들 하는 거. 거기에 수급까지 붙어 가지고 그죠? 그렇습니다. MSCI도 있고 공매도도 해 가지고 어쨌든 에코프로가 뭐 좋기도 하면서 뭐 좀 노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또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의미의 에코프로가 돼 버려 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습니다. 근데 뭐 다들 이제 뭐 에코프로 물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으면 제 영역이 아닙니다. 뭐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시대가 변했다. 네. 공매도 세력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예.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지내고 2030 세대들이 주식에 대거 유입되고 또 SNS가 막 발달해 가지고 예전에는 뭐 우리 때야 정보회의 한다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막 맞아요. 정보회의 이랬는데 요즘은 막 정보가 차고 넘치고 정보가 너무 빨리 전달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굉장히 과다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를 때도 쭉 오르고 빠지도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테슬라도 그렇거든요. 테슬라도 지금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이 쳤다가 지금 10조 이상 또 날렸다고 하는데 자 이제 그들은 과거의 잣대로 공매도를 쳐서 그렇다고 보거든요. 결국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7월 3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가 막 올랐습니다. 한 80만 원까지 올라다 보니까 네. 그냥 공매도 세력들을 보면 이 가격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들의 과거의 잣대에 보면 공매도를 막 쳤는데 주가 오르는데 어떻게? 안 빠지고 제가 볼 때는 공매도 단가 한 63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. 다시 80만 원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한 40%만 올라가면 또 쇼커버링 또 담보 부족 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결국 공매도 세력이 서로를 든 날이 7월 3일인 것 같습니다. 그날 20% 오른 날. 네, 네. 20% 오른 날 네. 공매도가 27만 7천 주가 줄었거든요. 하루에.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비율이 6.2% 하루 만에 1%가 줄어 5.2%로. 그래서 공매도 상위 6위에서 11호 하루 만에 네. 결국 공매도 세력들이 80만 원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쇼크버링을 들어온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상승세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그래서 에코프로가 좀 오른다 하면 공매도가 환매에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강세는 수급적인 문제다. 근데 근본적으로 맞아요. 따져보면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시대가 바뀐 걸 알아야 되는데 네. 미국에도 똑같습니다. 미국의 공매도 세력도 테슬라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.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또 강 건너 우리 서학개미도 테슬라를 산다는 거를 그런 변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. 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옛날의 잣대로 덤볐다가 지금 된탕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. 예.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잔고 1조가 넘습니다. 네. 그래서 남아 있는 단계는 에코프로의 이 불똥이 에코프로 BM으로 옮겨오느냐.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옆에서 에코프로 된탕 샀다가 손해보고 싹 정리해버리면 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옆 회사가 옆 펀드 매니저가 정리했다는데 나도 해야 되나? 지금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조짐이 조금 보이는데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네.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만약에 공매도 상위 2차 전지 종목 전반으로 확산이 된다면 에코프로의 벌어지는 일 다른 종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채워 넣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확대가 될지 안 될지가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제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말고도 그럼 2차 전지의 공매도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는데요? 지금 보면 LNF가 네.
전에는 순위가 많이 내려갔었는데요. 최근에 네. 보니까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왔더라고요. 공매 순위가요? 네, 공매도 네. 순위가. 그래서 LNF가 그래도 8위. 오른 것도 없는데 뭘 그러게 공매죠?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항상 LNF를 공매도를 좋아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네.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수직 계열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, LNF가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. 5.5%니까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전해 에퀴에서 엔캠도 참 공매도 세력이 지겹도록 붙어 있는 그래서 엔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신 엔캠도 지금 공매도가 네. 좀 많은 종목이고요.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의외로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재활용 대장주인데 성일 하이텍도 지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첨보 아 이거 공매도를 누르고 있는 종목들 많네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좀 얘기는 되는데 예.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LNF는 뭐 좀 배경이 좀 약하지 않느냐 예, 할 예. 수가 있겠고 엔캠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. 성일 하이텍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첨보 뭐 그죠? 첨보는 이제 그 주요 원자재가 6불화 인산 리튬 네.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첨보도 실적이 진짜 부정적으로 깜짝 실적이 나왔고 맞아요. 2분기도 지금 안 좋은데 근데 지금은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5월부터 다시 급등세로 돌아와서 하락폭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그러면 한 7월 정도 이달 정도부터는 첨보도 다시 실적이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든다 보면 첨보도 지금 공매도를 유지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저 같은 성격 공매도를 아예 싫어하니까 공매도를 안 치겠지만 네. 그 심보가 틀려 먹었지 않습니까? 남이 잘못돼서 그렇죠. 내가 돈을 번다. 떨어져야 보는 거니까. 아,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뭐 공매도를 한다면 이들 종목은 저는 좀 사놓겠어요. 제가 지금 불안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종목들은 아직은 공매도 세력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이들 종목으로 맞아 에코프로 BM, LNF, 성일 하이텍, 엔캠, 첨보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네. 전에 볼 때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로도 공매수 세력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에코프로의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여덟 종목들이 먼저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엊그제 에코프로 나노신 대주전자재료가 좀 크게 올랐거든요. 네. 뭔가 조짐들은 조금 보인다.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추시고 2차 전지를 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. 아, 2차 전지 수급이 참 어렵네요. 그죠? 이제 본업이나 뭐 실적뿐만 아니라 그죠? 수급을 체크해야 되니까. 네. 맞습니다. 이제 물론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기도 어렵고 잘 안 치지만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는데요. 뭐 공매 쳐서 주가가 떨어져서 이익 나는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죠?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올라가는 쪽에 같이 이익을 내야지. 그죠? 네. 그래서 제가 좀 존경하는 분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네. 워렌 버핏 이전에 옛날 올드한 투자자인데 네. 그분은 자기는 절대 공매도를 치지 않는다. 철학적으로. 그래서 결국 우리 주식 투자라고 이 돈 먹기 싸움을 하지만 제가 지나가 보면 역시 좀 철학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더라.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도 하고 뭐 주식도 사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드린 말씀이 주식 시장은 꼭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더라. 토끼들이 지가 뭐 빠른 것 같아도 결승점까지 오는 토끼는 저는 못 봤습니다. 오다가 다 사라져. 그리고 거북이가 절대 느리지 않다.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있으면 좀 철학이 있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. 그렇죠? 결승전까지 들어오는 토끼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. 뭐 뛰길 좋아하니까 딴 데로 다 뛰어간다고 결승전이 여긴데 그죠? 딴 데로 뛰어가지고 그죠? 거북이는 그냥 우직하게 그쪽 방향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.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. 그죠? 네. 아, 그런 얘기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 여담이지만 올 2, 3월에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 그 모 자산운용사 이런 데는 고객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. 그게 맞아요. 다 공매도 쳤다가 수익률이 안 나니까 그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최근에도 또 이럴 것 같습니다. 아마 최근에 또 했다가 또 그래서 뭐 몇몇 펀드 매니저는 이번에 또 날아가지 않을까. 철학이 없으니까요.